우리 아까 유형 6번까지 봤었죠? 7번부터는 자주 나오고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필기만 잘하세요. 이거는 두 문제 다 한번 연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왔던 공동수학원이 있죠? 거기에서 배웠던 이 항등식 개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76번 보시면요. 밑줄 쳐놓을까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밑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등식 생각을 해주시고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이번에서 배웠던 항등식 개념입니다. 항등식에 대한 풀이는 K로 묶습니다. K가 있는 것끼리는 K로 묶고요. K로 묶고 나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이 K로 묶인 식과 K가 없는 식 둘 다 0이 되는 항상 요 틀을 좀 잘 챙겨갑시다. 우리 알겠죠?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제 76번의 풀이를 할 때는 이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능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개를 일단 해줘야 돼요. 전개를 해서 2k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 플러스 y 전개 천천히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0까지 써주고 아까 여기에서 k로 묶는다라는 표현 썼잖아요. 실제로 k로 묶는 거예요. k가 있는 애들만 따로. 그래서 2x 마이너스 y k로 묶이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쓰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K로 묶인 식이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0과 이거는 0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럼 이제 식이 XY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Y는 2X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 Y는 X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럼 이 둘을 연립한 이거의 교점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 구해보면은 그냥 3,6 구할 수 있죠. 그냥 갖다가 놓으면 되니까요. 그건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점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K의 값에 관계없이 거기 나와 있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등식의 풀이에 이제 입각해서 푸는 거긴 한데 그냥 뭐 무작정 외워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항등식의 개념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좀 체크해보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까먹지 않게 77번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 k-2x 플러스 2k 플러스 1y 플러스 7-k는 0이 또 밑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밑줄 쳐놓고요. 하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일단 전개하시고요. kx-2x 플러스 2ky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7-k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개 쭉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K가 있는 애들로만 묶는 겁니다. K 다 들어있죠. K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 쓰시고요. 없는 건 없는 것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 써놓고요. 그 항등식이 기억 안 나서 좀 이제 왜 이렇게 푸는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항등식의 원리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걸 다 넣더라도 이게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로서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값이 뭔가 0이 아니라 다른 값이면 얘에 따라 자꾸 바뀌니까 그럼 얘가 0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데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K에 뭐가 들어가든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0이 돼서 사라졌으니까 이거는 0만 남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를 0인 거죠. 그래서 두 개가 0이 되는 건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둘을 뭐 하는 거예요? 연립하는 거죠. 이렇게 는영이가 넘어서 1 쓰고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치 연립방정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그냥 이 곱해서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은 2x 플러스 4y는 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은 5y는 마이너스 5 나와서 y는 마이너스 1 되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3인 거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교점 구하시면 이게 바로 뭐다? 그 직선이 처음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p가 됐다. 알겠죠? p 잡아주세요. 3, 마이너스. 이제 문제 안 끝났죠? OP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OP는 정거점사의 거리잖아요. 5는 0,0이었고요. 자, 0,0과 3,1 사이 거리 루트 x-x1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 제곱. 정답은 루트 10. 다시.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항상 지나는 점 체크해봤고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항등식 개념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배웠다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발전 문제 8번도 좀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무지성으로 우리가 항등식 개념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78번 문제 볼까요? 이것도 두 문제밖에 없어서 여기 한번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 78번.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 y눈으로 바꾸면 기울기랑 y절편 다 알 수 있는 정확한 직선인데, 자, 거기 있는 그 m이 들어간 직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모칸 쳐봐. mx 플러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1 네모칸 쳐놓고요. 이제 여기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해서 이게 뭐죠?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직선, 즉 xy와는 다른 문자가 들어가는 식이 나온다면은 이걸 이제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써놓을까요? m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m으로 뭐 할 거야? 묶을 거예요. 똑같아요. m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m으로 묶게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항등식이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묶인 게 0이 되는 거예요. 얘도요. 즉 무슨 소리냐? 얘도 결국 결론이 뭐냐? 결론 잘 적어라.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항상 여기 x가 1이고 y가 마일이죠. 1, 마일을 지난다. 지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꼭 좀 잘 챙겨가 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필기 잘 해놓고 앞으로 저런 형태가 나오면은 m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걸 항상 좀 잘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 형태가 나오면 이거 항상 좀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하고 저 모르겠는 직선이 3, 4분면에서 만난대요. 자, 밑줄식과 3, 4분면에서 만난다.
그럼 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좌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배웠던 평면 좌표 평면을 좀 이렇게 예쁘게 또 그려놓고요. 위에 공간 많이 있어요. 위에다 그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있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은 당연히 우리가 그리려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바꿔서 그려야 돼요.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1로 그리진 않고요. 이렇게 그리면 y절편 마이너스 1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줄까요? 이건 조금 저는 크게 그렸는데요. 뭐 여러분 따라서 크게 그리셔도 괜찮고요. 일단 마일 콤마 0과 0 콤마 마일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그려놓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색깔로 갖다가 여러분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얘를 그리고 싶은데 우리 얘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3, 4분면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이 해석을 보니까 이 직선은 그냥 일단 1, 마일 지난대요. 1, 여기 있거든요. 찍어볼까요? 1, 저 노란색 직선은요 여기 항상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직선들이 결국 기울기만 좀 다른 거거든. 그럼 그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3, 4분면에서 만나는지 안 맞는지 결정되는 거죠. 한번 천천히 볼게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좀 우리 뭘 할 건지 천천히 다시 보면은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멀쩡한 직선이야. 얘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지수 m이 들어간 직선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릴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활용할 줄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했더니 무조건 1, 마일 지나는 것까지는 확인한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바로 얘인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나야 되고 싶냐면은 3, 4분면에서 만나고 싶대요. 3, 4분면이면 우리 여기입니다. 따로 체크해주고 그럼 여기 안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쪽에서 이 안쪽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린 여기는 이 노란색 점을 지난 직선이 여기 있죠.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쪽 부분과 만나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볼펜 꺼내 드시고요. 여기서 만나려면은 기준이 있어. 바로 여기. 이렇게. 요 빨간색 직선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황색 직선 있죠? 요 사이로 그래프가 들어가야 돼요. 색칠도 좀 해줄까요? 사이로 들어가면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해보고 밑에 79번도 한번 다시 풀어볼 거니까 지금 조금 정리 안 된 분들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어요. 근데 둘이서 3, 4분면에서 만날 수 있도록 m의 범위를 정하고 그래서 얘를 일단 잡았어. 근데 저 노란색을 그리려고 했더니 안 그려져. 왜 안 그려져? 아무것도 모르니까 m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 설명하면은 여기를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란색 선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되죠. 그럼 이 노란색 선들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빨간색과 주황색을 경계로 안에 들어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얻어낼 수 있냐? 바로 빨간색 직선과 그 다음에 저 주황색 직선의 상황을 좀 보는 거죠.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의 특징은 바로 어딜 지나고 있느냐? 여기 어디? 0,-1을 지나고 있어. 즉 0,1을 지나는 직선이 이제 빨간 직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 주황색 직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마일 콤마 0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mx 플러스 y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0이 1 콤마 y를 지날 때 그때 m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m에 여기 0이나 마일 집어넣는 거죠. 이때 0과 마일. 그럼 이제 m은 0이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mx 플러스 y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0이 직선이 마일 콤마 0을 지날 때 그럼 이제 여기다 마일 놓고 여기다가 0 넣으면은 2m은 1이라서 m은 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노란색 직선의 m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저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리하면은 결국 m 범위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여기 3, 4분에서 만날 수 있다가 정리되거든요. 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정리 한 번만 하고 밑에 있는 79번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한번 이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한번 다른 문제도 한번 적용해볼게요. 일단 좀 정리해볼게요. 79번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거 어려운 문제형이라서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도 봐봐. y는 mx 플러스 2입니다. 요번에 보세요. 여기도 네모칸 쳐놔.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항등식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m의 값에 관계없이 즉 항등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m으로 묶여 있는 게 0이라고 했죠. 근데 m으로 묶여 있는 게 x밖에 없어서 그냥 x가 0인 거예요. 그럼 y는 자연스럽게 2가 되는 거예요. 즉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0,2를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은 항상 0,2를 지난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m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y 절편은 2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아까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이었고 요번에 조금 더 간단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좌표 평면을 그어봅시다. 그림 그려주세요. 일삼면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x축, y축 체크해서 그림 그려주시고 자, 그 요번에는 무슨 어떻게 달라졌나 보자. 자, y는 mx 플러스 2가 즉 0,1을 지난 저 직선인데 자, a 5,1 자, 여러분 점 찍어줄까? 5,1 5,1과 2,3 5,1 찍어주시고요. 2,3도 찍어줄까요? 여기 이렇게 현을 그어 5,1과 2,3 연결해주시고요. 너무 작게 그리자. 좀 크게 그려줘야 돼요. 이게 그림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직선과 y는 mx 플러스 2가 만나도록 하는 m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자, 0,2 지나잖아요. 0, 여기 찍으세요. 여기 0,2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발견해내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0,2. 그 여러분 이거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가 있죠.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건 이렇게 해도 만나고 이렇게 해도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다 만나고 있잖아. 근데 항상 만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만나는 거의 끝과 끝을 좀 정해주자고. 그럼 언제 만나고 이때 이후로는 안 만나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나. 그리고 이때까지만 만나요. 그 밑으로는 더 안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그럼 똑같아요. 아까랑 풀이가. 이 주황색은 y는
mx 플러스 2가 어딜 지날 때? 2,3 지날 때. 그때 m을 구할 수 있는 거죠. 2,3 넣어볼까? 2, 3. 그러면은 m은 1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y는 mx 플러스 2가 5,1을 지나요. 그럼 5,1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러면은 m은 마이너스 5분의 1. 근데 두 번째 푸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 나오면 걔가 항상 지나는 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 점에서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형태로 이어주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처음에가 1이 아닌데 2m은 1이니까 2분의 1이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m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번에 이제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끝과 끝이 닿아도 돼요. 아까는 갖다 안 들어갔잖아요. 아까는 이제 4분면에서 만나야 돼서 거기에 있는 점 포함 안 되는데 요풀이 괜찮나요? 가자. 나중에 한번 연습 문제나 거기 풍산자 풀 때 한번 천천히 잘 풀어보셔요.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 보고 기본적인 직선은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유형 볼까요? 43페이지. 자, 요거는요.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필기를 좀 하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거기 유형 9번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돼요. 필기합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천천히 필기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 첫 곱입니다. 첫 곱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물 흐르듯 잘 넘어온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을 처음에 정리해 볼 건데. 길게 한 번씩을 써놓을게요. 뭐 직선이 서로 다른 게 저기 위에 다시라고 붙어있는 건 그냥 a, b, c 말고 다른 값이란 표현이거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그 다음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을 써보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아까 전에 항등식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는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우리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뭐 하기로 했었죠? K로 묶여있는 것도 0, 안 묶여있는 것도 0 하기로 했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and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도 성립을 하고 얘도 성립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보통 지금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직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으면 우리가 보통 뭘 해요? 연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이거 연립을 하면은 우리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완전하게 그냥 방정식처럼 접근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쭉 내려온 형태를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띄게 해놓고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충분히 우리 다 지금까지 공통수학 1부터 여기까지 필기하고 쭉 공부해 왔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필기 다 했으면 다시 여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식은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0과 이거는 0이 성립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해서 여기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요 둘의 교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둘을 뭐해? 연립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대신해서 여기에다가 K를 얹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결과가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저거를. 왜요? 왜 쟤야? 왜냐? 이유는요. 이유는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죠? 해라고 했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방정식에 대한 접근이니까 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를 뭘로 보면 돼요? 직선으로 보시면 돼요. 직선과 직선의 결국 해는
결국 교점. 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기를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해준 게 왼쪽에서 봤을 땐 방정식의 해를 항상 얘가 이제 지는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점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 이거 이제 개념이 좀 되게 복잡했는데 이거 일단 이해만 한번 해보고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문제 풀 때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하죠.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43페이지에 요번에 80번, 81번 두 개 한번 같이 다 볼게요. 보기 전에 위에 필수 9번 한번 읽어봅시다. 필수 9번으로 올라가서 한번 쭉 눈으로 따라가 볼게요. 자, 두 직선 2x-y-1은 0과 x-y-3은 0의 교점과 점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풀이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아까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를 그대로 쓰고 또 하나에다 K를 붙여서 쓰고 있다. 보이시죠? 맞나요? 그게 이제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2,1을 지나니까 2,1을 대입한 거거든요. x, y에다. 그랬더니 k 값이 나왔고 k를 다시 원래식에 넣었더니 새로운 직선이 나왔는데 이 직선이 내가 구한 직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풀 문제가 아니야, 그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칠판 잠깐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직선이 두 개 있어. 그거 교점하고 새로운 점 하나 지나는 직선 이걸 하나 만들래.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이 두 개 그냥 뭐예요? 연립할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얘가 나올 거야. 그럼 점 나왔으니까 얘랑 직선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조금 쓸데없이 배웠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게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로 충분히 풀 수 있거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 교점을 구하는 게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이걸 못 쓰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풀이를 좀 이제 내가 필기를 해준 이유가 그런 건데 아직 이 풀이가 조금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밑에 다른 풀이 보세요. 자, 다른 풀이에 박스 쳐놓으세요. 지금 다른 풀이에다가 이렇게 내가 박스 쳐놔. 혹시나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간 분들은 다른 풀이로 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다른 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 두식 2x-y-1은 0과 x-y-3은 0을 연립해서 풀면 그냥 교점이 나와요. 그럼 그 마이 콤마 5랑 그 다음에 2,2로 그냥 직선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잖아 우리한테는, 그치? 오히려 그냥 풀이로 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교점을 구해서 한번 해보고 혹시나 이 교점이 너무 더럽게 나오거나 너무 힘들면 이 지금 배운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80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는 이제 풀이 1번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풀이 1번 얘기합시다.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얘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이니까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으로 하죠. 자, 이거 교점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된다? 연립하시면 된다. 교점은 연립입니다. 자, 그럼 연립해볼까요? 밑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4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0. 둘이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7x는 마이너스 20. x는 마삼 나왔고. x 나왔고, 그럼 x에 마삼 넣으면은 y는 4 나오네. 교점은 그냥 마삼, 4가 나온 거예요. 그냥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교점과 원점 0,1 이거 지난 직선 그냥 구하면 되겠죠. 점 두 개 나왔을 때 직선 구하는 거 안 까먹었죠? y는 기울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x 0,0 지나니까 y절편 그냥 0 쓰시면 되겠죠. 끝? 끝나. 그렇게 이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필기했던 그 엄청나게 긴 개념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활용되는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잘 체크해 놓고요. 81번도 그냥 풀이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풀이 1번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거 아니라 교점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교점 구해봅시다. 4x-3y는 마이너스 5 그리고 x 플러스 2y는 7 연립하려면 여기다가 4를 곱하는 게 편하겠죠? 4x 플러스 8y는 28 둘이 뺄까요? 마이너스 11y는 마이너스 33 그래도 좀 좌표가 좀 이제 간단하게 떨어지게끔 문제를 줍니다. 교점 구하고 y에다 3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9 넣으면 4 x는 1이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1,3 1,3과 지나고 기울기가 6이에요. 기울기 벌써 나왔죠. 맞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아까 전에 사실 배웠던 걸 지금 안 쓰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사실 아까 배운 걸 쓰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니까 일단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써보고 일단은 지금은 교점으로 구하는 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죠. 자, 뒤에 또 연습 문제 중에 또 중요한 거랑 좀 어려운 것들 같이 풀만한 거 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갈 텐데요. 나머지는 다 유형에서 풀었던 거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90 뭐 89번부터 볼래요, 여러분? 89. 89번부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A가 막 8,3이래요. 그 A 좌표 찍어 놓을래요? 막 8,3.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점 보여주느냐? 또 밑줄 칠까요? 직사각형의 둘레가 32다. 밑줄 둘레는 32. 그리고 또 밑줄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 그러면은 거기 직사각형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여기를 그냥 뭐 K라고 잡고 여기는 그럼 3K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둘레 길이가 8K잖아요. 그럼 둘레 길이가 얼마? 32라고 했으니까 K는 4 따라서 여기는 4고 여기는 얼마? 1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B 좌표가 얼마가 돼? D 좌표? 4,3이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C 좌표? B 좌표 보는 거 B 좌표는 마이너스 8, 3에서 4 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직선에 맞을 정도는 아주 추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90번 볼까요?
자, 9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BD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좌표 D좌표 구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거기가 정사각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다른 색으로 갖다가 이렇게만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그다음 이렇게 두 개만 딱 체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얘는요 여기 직각 여기 길이 똑같고요.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이라서 핵심 포인트 여기가 각이 동그라미 x 하면 동그라미 x 각이 90이거든요. 그럼 동그라미 직각이 x 동그라미 그래서 이 둘은 합동 직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2고 여기도 1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D좌표가 나와요. D좌표 몇 컴 몇인가요? D는 2,0이고요. D좌표는 1, 여기 1에서 2에서 3.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가 합동을 이용하면은 D좌표를 잘 구할 수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91번 밑줄 칠까요? 91번 뭘 이루지 않는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밑줄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표현이 좀 달라졌는데 세 점이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 그러면 이게 무조건 삼각형을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 근데 안 이루어질 때가 딱 하나 있지. 언제? 한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밑줄 치고 써주세요.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을 때.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아까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지?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푼다?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쓰죠. AB 기울기는 AC 기울기. 이걸 활용해서 A 값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47쪽에 그 직선의 위치 관계 조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또 볼펜이나 형광펜 꺼내서 밑줄 치고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개념만 조금 설명하고 간단한 문제 몇 개만 푼 다음에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좌표 평면 위에서 점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개념 보고 그 다음 이번에 2단원으로 넘어와서 직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이제 직선에 대해서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직선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자, 1번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세 가지 밑줄 칠까요? 1번 평행, 2번 일치, 3번 한 점에서 만난다. 세 가지. 직선의 관계는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고요. 중학교 때 다 배우긴 했는데 평행하면 뭐가 똑같으면 평행하죠? 기울기가 똑같은 평행하고요. 일치하는 건 완전 식이 똑같아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나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좀 더 자세하게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으로 가봅시다. 자, 밑줄도 쳐볼까요? 자,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에서 1번 밑줄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뭐가 같고 기울기가 같고 뭐가 다르다? y절편이 다르다. 밑줄 뭐 반대로 되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패스하고.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이 밑에 2번 별표 치세요. 수직 조건 별표.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야 이제. 두 직선의 수직 조건. 네, 별표 3개 쳐놓고요.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사실 위에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수직은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자, 거기서 보세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에서 1번 밑줄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뭐가 마이너스 1이래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거 밑줄 네모칸 쳐놓고 써주세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 여러분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기 때 여기 딱 도형 배우면서 처음 배우는 건데 그 전까지 배운 적 없었어. 오른쪽에 공간에다가 잘 써놓으세요. 수직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크게 써놓으세요. 크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해 봅시다. 사실 이제 뭐 증명이 있긴 한데 밑에 이제 증명을 따로 하긴 하는데 증명이 그렇게 막뭐 시원치가 않고 너무 좀 복잡해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대부분 웬만하면 좀 증명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인 것까지는 굳이 증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기울기가 수직이면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정도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볼까요? 48쪽. 자, 여기 표 여러분 잠깐 보세요. 표. 좀 정신없는 것 같은데 그 표 노란색 부분 잘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노란색 부분 처음 보니까 y는 mx 플러스 n과 y는 n-x 플러스 n-죠? 그 위에다 써놓을래요? 1차 함수라고 써요. 1차 함수 표 위에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들이 1차 함수. 우리 이거 1차 함수에서 다 배워왔던 거야.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건 다 1차 함수 표현이잖아요. 1차 함수 형태일 때 평행한 거는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른 거고요. 일치하는 거는 기울기랑 y절편 다 똑같은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기울기가 다른 거고요. 맨 밑에 것만 밑줄 다시 한번 쳐놓을래요? 수직인 건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밑줄 곱.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무슨 여기서 무슨 표에 이 표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칠판 잠깐 볼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어. 물론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형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다가 사용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보면은 요걸 보면 자꾸 이걸 고치고 싶어 하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놓고 그냥 보셔도 되고요. 이대로도 우리가 얘와 ax 플러스 뭐 3y 플러스 2는 0이 서로 평행할 때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y는 안 고쳐도 돼요. 그거에 대한 언급을 두 번째 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그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직선의 방정식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1차함수일 때 평행 일치 수직 판단하는 방법과 직선의 방정식 꼴일 때 평행 일치 수직 판단하는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것도 아마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웠던 기억 날 거예요. 그래서 능력꼴로 되어 있는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서로 평행하려면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고 c-분의 c랑 달라야 된다. 이게 비율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네 가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거까지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죠. 그럼 우리 오른쪽에 거기 49 쪽에 있는 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98쪽. 자, 다음 두 직선이 평행. 동그라미 평행. 두 개씩 다 있으니까 두 개씩 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98번에 1번은 무슨 꼴이기 때문에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가 평행할 조건은 뭐만 같으면 돼? 기울기만 같으면 돼요. 그럼 그냥 A는 마산 바로 쓰면 됩니다. 뭐 이건 너무 쉽죠. 근데 2번 풀 때 Y눈으로 바꾸지 말자고. 알겠지? 왜? 직선 돼 있을 땐 그대로 활용해서 평행하려면은요. 각각 X, Y 상수항의 B가 똑같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즉 2번 풀이는요. A분의 1는 4분의 A는 아니다. 1분의 마3이 아니다. 이렇게만 그냥 쓰시면 된다. 알겠지? Y눈으로 바꾸지 말고. 알겠지? 뭐 바꿔도 되는데 안 바꿔도 금방 풀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는 그냥 유교만 같은 게 크로스 하면은 A제곱은 4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냥 A는 뿔마이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형태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평행, 그 다음에 일치, 수직 조건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99번도 볼래요, 여러분? 99번도. 자, 이번엔 일치예요, 여러분. 일치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그리고 b도 5 쓰면 됩니다. 써놓고요. 근데 2번 직선 꼴일 때는 굳이 y눈으로 바꾸지 말고 귀찮잖아, y눈으로 바꾸는 거. 그냥 관계로서. 즉 a분의 3은 3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6을 그냥 쓰시면 된다고요. 이게 일치 조건이에요. 일치, 여기 그러니까 직선 방정식일 때 어떤 조건은 분수로 표현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이미 마3인데 그럼 a는 마1이고 b는 마9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이거 그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냥 y는 다 고쳐가지고 하면 되거든. 근데 y는 고치는 게 좀 귀찮아요. 자, 100번. 왜 그래. 자, 100번에 1번. 자, 우리 수직 조건 다시 한번 외웁시다. 이렇게 그 오른쪽에다가 수직 조건. 1번의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거기 기울기가 지금 하나가 A고 하나가 4죠? 그럼 얘는 4랑 A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꼭 이거 써주세요. 기울기 곱 마이너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잘 안 외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표에서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이제 2번에선 이걸 써야 돼요. a 다시 플러스 b 다시는 이게 좀 잘 이제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계속 써보면 체크하지. 즉 a 마이너스 2 곱하기 a와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0이다. 쓰시면 그리고 2차 방정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라서 a는 3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도 다음 시간에 문제 천천히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수적구 마무리할게요.